농민이 앞장서서 세상을 바꾸자!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농민들이 잘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챙겨주시고 우리 농민에 헌신하시고 계시는 정읍시 농민의 한동열 회장님 여덟 말씀을 읽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정읍시 농민 회장 한동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날씨도 비가 오고 해서 참석률이 좋은 것 같습니다. 다행이라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걱정이 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읍시 농민회의 새로운 식구가 되신 동지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단체 이름을 올리는 절차를 넘어 우리의 삶에 터져진 농촌과 먹거리를 지키는 현장의 주인으로 거듭나는 첫걸음입니다. 입회자교육을 시작하며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을 의미를 담아야 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첫째, 농민운동의 의의는 생존을 넘어 시대의 양심으로 농민운동은 단순히 농산물 가격을 몇 원 더 받기 위한 경제 투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식량 주권을 지키고 무너져가는 농촌의 공동체 사회를 회복하며 생명의 권한인 땅을 지키는 정의로운 사회운동입니다. 우리가 들고 일어나는 이유는 농민이 잘 살아야 국민이 밥상이 안전하고 농촌이 살아야 나라의 뿌리가 든든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외침은 농민의 생명권을 넘어 이세의 생명과 평화를 지키는 가장 고귀한 실천입니다. 둘째, 농민의 조직적 성격, 함께 싸우고 함께 사는 공동체. 정읍시 농민회는 누군가 대신해주는 단체가 아닙니다. 농민 스스로가 정책의 주체가 되어 목소리를 내는 대중적 정치 조직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곁을 지키는 굳건한 형제적 공동체입니다. 자주성에는 일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농민의 이익과 가치를 스스로 결정합니다. 민주성에는 회원 한 명 한 명의 목소리가 조직의 결정을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전투성, 농업을 파괴하는 불합리한 정책과 현장 불조리에는 단호하게 맞서 싸웁니다. 첫째, 신입 회원 복지의 자세, 나에서 우리로. 오늘부터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농민이라는 이름 아래 묶인 동지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앞둔 동지들께 세 가지 마음가짐을 당부드립니다. 학습하는 자세, 농업정책의 변화를 민감하게 살피고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논리를 스스로 보장합시다. 아는 만큼 힘이 되고 새로운 만큼 담당해집니다. 참여하는 자세, 현장의 문제는 현장의 문제는 우리가 가장 잘 압니다. 분의 모임과 시 농민의 활동에 적극적 참여하여 여러분의 현장 목소리를 보태주십시오. 연대하는 자세, 옆 동지의 아픔을 나 아픔으로 여기는 마음이 농민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서로를 돕도듬며 끝까지 함께 가는 의리를 보여줍시다. 농사는 하늘이 짓고 농민 세상은 우리가 만든다. 동지 여러분, 농사가 고되고 세상이 우리를 외면하는 듯해도 정읍시 농민회가 여러분의 든든한 동력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교육에 여러분의 가슴속에 뜨거운 동지애와 자부심 것을 지키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읍시 농민회의 가족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한동열 정읍시 농민회 회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순서로는 여러분들 그 TV나 그런 데 보면 자주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 전화분께서 좀 인내하시고 본인의 그 농사를 아예 신경도 안 쓰시고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막 인내하고 계십니다. 전농 정보도연맹 조경립 부장님 모시고 농민운동 행적 관점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가까운 김제에서 농사 짓고 있습니다. 올해로 농사 지은 지는 32년째고 농민운동 시작한 지도 32년째고 또 농민운동을 결심한 지는 하고 살아온 지는 39년째입니다. 현재 전농 동부연맹 의장을 맡고 있는 조경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정신농민회에서 입회교육 한다고 해서 이제 우리 박형용 실장님이랑 부탁을 해서 오면서도 사실은 우리 중고 입회자 예비 분들이 많을 줄 알았어요. 이게 농민회 가입하신 지는 오래됐는데 이제 처음 교육받으러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계신 줄 알고 그래서 다 사실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실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로 대부분 처음 보시고 그러는 우리 회원들 만나서 정말 반갑고 정말 입회자 교육을 잘해야겠다는 마음이 안에 들어가서 생겼습니다. 여기 앞에 계신 형님은 사실은 몇 번 뵀어요. 오늘 처음 뵈는 건 아니고요. 예, 그 저학교회 두 번째에서 여기 앉아 계셨던 우리 나이키 우리 회원 여러분 저기 회원이 농민가 가사 보여주는데요. 이따 강의 때 말씀드렸죠. 농민가 5,000번 넘게 부르는 사람입니다. 하여간 오늘 교육은요 좀 편하게 제가 이제 다른 데서도 교육을 하기는 해요. 근데 좀 많이 좀 딱딱하거든요. 농민의 교육이라는 게 재미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뭐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좀 그래도 조금 좀 지루한 좀 덜하지 않을까 싶어서 PPT 자료 다른 데서 썼던 거지만 준비한 것들 좀 봐주시고 그 중간에 또 노래도 한 곡 듣는 시간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시간을 좀 즐겁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쉬고 바로 가는 거죠? 예. 자료 제가 따로 오늘 복사해서 나눠준 게 있거든요. 이제 요거요. 보면 알겠지만 제 소개 먼저 하고 짧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강의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강의 시작해서 시간 계획은 있는데 그래서 1시간 안에 이제 끝내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근데 하다 보면 말이 늘어지고 하다 보면은 이게 좀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간에 하나 빼먹을 수도 있어요. 시간을 늘리지는 않고 대신 오래 걸릴 때 싶으면 중간에 하나 빼먹는 방식으로 해서 시간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저도 사실은 편하게 앉아서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이게 서야 되는 상황이라 이게 택자가 있어요. 뒤에 잘 보이나요? 예. 우리 강사님은 혹시 여기 우리 시장님 농민운동 에어컨을 이용해서 보는 문제 좀 찍어주세요. 예. 이렇게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야 저도 저거 보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부터 아까 이제 간단히 소개드리긴 했는데요. 저는 나이 아까 59살이라고 했고요. 고향은 강원도 횡성입니다. 강원도 횡성에 태어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농사 지셨는데 초등학교 5학년 다닐 무렵에 우리 시골에 그런 집들 많아요. 서울로 많이 갔어요. 이사 가고. 왜냐면 농촌에서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 공부를 좀 잘 시키고 싶은 욕심에 서울에 뭐 청소부, 뭐 고물상, 뭐 공장 아주 어려운 일 맡아서 또 엄마들은 파출부, 식당, 시장 장사 이런 거 하면서 서울로 가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이제 우리 식구들 데리고 서울 이사 가서 서울서 이렇게 이제 살았고 학교를 20살에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학을 갔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뭐 가족을 위해서 당연히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데 취직해서 식구들 좀 보탬이 되는 살림에 보탬이 되는 자녀가 되고 싶었는데 대학교 들어가던 해가 우연히 1987년 소위 말하는 그 6월 항쟁이 있고 뭐 전두환 독재 타도하자고 싸우고 그러다가 이제 6.29 선언 나와가지고서 대통령 선거 치러서 노태우가 당선되던 바로 그 해에 대학 생활을 보내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소위 말하는 학생운동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세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다 보니까 농민운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저 농민운동 결심하고 나름대로 준비를 7년간 해서 1994년도에 이제 농사지로 왔습니다. 김제로 농사지로 왔고요. 중간에 농민운동 준비하는 과정에는 사실은 저것까지 좀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농화를 88년, 89년, 90년 이때까지 정읍으로 농화를 왔었어요. 정읍에 있는 소성면, 또 옹동면, 영원면 그런 데 농화를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인연이 돼서 만나는 분들도 많고요. 거기 저의 21살, 22살, 20무렵을 그 정읍에서 한 달 넘게 생활하면서 농민운동 구매했던 계절이 있습니다. 정읍과의 인연이 있고요. 그때만 해도 또 제가 농사지로 가게 되면 정읍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군대 갔다 오니까 이제 제대가 와서 보니까 지역이 김제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김제에서 이제 일종의 스카우트처럼 해서 김제로 농사지로 하게 됐는데, 그래서 정읍시 농민 형님들이 이제 막 배신자라고 정말 잘해줬었는데, 정읍으로 농사지로 온다니까 얼마나 잘해줬겠어요. 진짜 막 정말 잘해줬거든요. 술도 많이 사주고 맛있는 밥도 사주고 했는데, 김제로 농활 가니까 저 새끼 배신자라고 다시 정읍에도 오지 말라고 하고 막, 옛날에 정읍시 농민회관 여기지만 옛날에 그 터미널 옆에 농민회관 2층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갔다가 너희 지금 막 근데 말만 그렇게 하지 사실 이뻐하면서도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경북대학 다녔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했는데요. 어쨌든 김제로 농사지로 와서 소위 말해서 이제 농민운동 하면서 이제 연총무도 한 10년 하고 농민회 지금 여기 아까 여기 우리 사회 보신 분들 이제 농민회 사무국인데 사무국장도 한 6년 하고 정책실장도 하고 면제회장도 하고 농민회 신농민회 회장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작년까지 돌면 부회장 2년 하고 올해 이제 전라북도에서는 뭐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의장까지 됐습니다. 뭐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 생각을 하고 그 항상 뭐 나름대로의 자부심은 있지만 자랑할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옳다고 믿는 삶 샀던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이 뭐 늦게 시작했다거나 뭐 농민운동 경력이 적거나 이런 상관없이 그 앞으로 주어진 삶이 이제 똑같이 오늘 주제도 나왔지만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한 거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중요하지만 또 오늘부터 앞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마음부터 이제 좀 오늘 교육에 좀 짧지만 좀 한두 가지라도 이제 배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민운동은 곧 애국입니다. 이 내용은 사실 제가 한 15년 정도 전에 똑같이 이렇게 김대 입회자 교육 들어받는 회원들 교육시키려고 만들었던 글인데요. 그 내용은 그때만 해도 이렇게 영상이 안 되고 글로만 써서 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자료에 이 자료에 보면 그 똑같이 글로 써져 있는 게 있거든요. 글로 써져 있는 자료에서 그때마다 글로 써놓고 설명을 했는데 요즘은 AI가 워낙 좋아서 뭐 챗GPT, 뭐 제미나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도 잘 못하는데 그걸 최고 잘하는 우리 친구가 여기 어디 갔어 우리 저기 익진이, 익진이가 정말 잘합니다. 이게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시우모자한테 아까 거기 뒤에 있는 자료를 똑같이 입력을 시켜주고 한번 그림으로 만들어줘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농민운동과 애국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 운동이라는 거에 사실은 그 접근하는 방식이 있어요. 바라보는 관점. 예를 들면은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변증법이니 뭐 거기서 모순관계에 의해서 운동회를 한 바라보는 관점도 있고 또 뭐 자주사상에 의해서 운동을 바라보는 관점도 있고 애국적인 입장에서 운동을 바라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우리 농민의 형님들 만나거나 스니퍼들 만날 때 어려운 얘기하는 건 최고 쉬운 게 애국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이해가 좀 빠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애국적인 관점에서 농민운동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한 짧게 5분 정도 드리니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버리지 마시고요. 한 번 정도 꼭 읽어보시고 화장실에서 읽어보시던가 아니면 차에서 읽어보시고 한 번은 꼭 읽어보시고 버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용을 오늘 참조하고요. 넘기면 넘어가는 거죠. 이거 그래 눌렀는데 넘어가네요. 이제 우리가 공전을 가을 지금 현재 봄입니다. 햇살을 뿌리고 열심히 땀을 흘리고 가을에 수확을 거두고 또 겨울에 새로운 농사를 준비하고 이렇게 농민들이 많게는 뭐 수십 년, 짧게는 몇 년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런 것이 보람으로 남아야 되는데 보람으로 남지 않는다.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땀 흘려 농산물을 생산하고 국민들 먹여 살리고 있는데 이게 보람이어야 되는데 이게 보람이 아닐까? 이런 문제의 의식에서 출발한 것이 바로 저는 농민이라고 생각하고요. 보시면 다음 넘겨보겠습니다. 예. 그동안 농민운동이 했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성과를 내야 되는데요. 여기 저보다 연세 아까 보니까 많으신 분들은 이제 아실 겁니다. 제가 왔을 때 농가지로 94년도에 왔다 그랬죠? 그때만 해도 수세를 했습니다. 조합비라고 해서. 그 수세가 없었는데 수세를 농민들이 수세를 없애기 위해서 엄청 열심히 싸웠죠. 수세 없앴고요. 의료보험 통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금은 전 국민 의료보험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선생님들은 교원 의료보험조합, 공무원들은 공무원 의료보험조합, 직장인은 직장인 의료보험조합, 농민들은 농민 의료보험조합이라는 게 따로 있었어요. 농민들만 모아가지고 의료보험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농민들만 보험료를 내고 그 보험료 안에서 농민들이 혜택을 봐요. 그러면 농민들이 가난한데 보험료는 적게 내. 반면에 아픈 데는 또 많아. 일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보험회사가 그 조합이 늘 적자를 보니까 보험료를 해마다 막 올리다 보니까 농민들이 부담이 돼요. 그러면 이거 해결할 방법은 뭐냐? 농민들만 따라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 일반 상인들 다 함께 묶어서 통합의료보험을 하면 농민들이 좀 보험료도 적게 내고 좀 잘 사는 사람들은 많이 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 90년대부터 우리가 우리 보험 통합하자라고 계속 주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 통합이 언제 됐냐면 한 98년, 99년 이때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 일어났어요. 농협 금리, 이런 게 농협 금리 한 6% 정도 하죠? 4.5%, 5%, 6%막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한때 14.5%, 15%까지 갔더라고요. 이거 열심히 싸워가지고서 농협투쟁해서 지금 조금씩 내려와서 현재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안 그랬으면 똑같은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쓰고 1년의 이자를 지금이면 한 50만 원 되는데 제가 농어지로 왔을 때만 무려 150만 원 가까이 이자를 내는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농민회가 열심히 싸워서 낮춰놓은 거예요. 우리 잘 모르는 거죠. 측불금, 공익측불금, 희직불금, 조직불금, 변화측불금. 안녕하십니까. 예, 여기 서면이 오셨네요. 이런 측불금도 농민회에서 주장해서 만든 거예요. 어느 누구도 측불금 실시하라고 주장한 자체가 단 한 군데가 없습니다. 농민회만 오로지 측불금 실시하라고 제일 먼저 주장하고 열심히 싸워서 만들어낸 제도예요. 받고 있으면서도 여기 농민회 가입한 지 얼마 안 되고 나이 어려서 이제 막 농가진 사람은 측불금이라는 게 주니까 원래부터 있던 건 줄 아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농민들이 전국 농민대회에서 직접 지불제 실시하라고 주장하고 도청 가서 싸우고 해서 만들어낸 제도예요. 농민수당 이건 몇 년 안 됐으니까 아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농민회에서 주장하고 싸워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수해, 동해, 내해, 가뭄 피 있을 때마다 누가 싸워요? 대책이 만들고 열심히 투쟁하지만 결국은 농민회가 싸웁니다. 콩 갈아엎고 논 갈아엎고 해서 우리 농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소득을 보장하고 권리 쟁취하기 싸운 것들 다 농민회가 지금까지 해온 일입니다. 그런데 그 농민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잘 그냥 왜 농민이 뭐 하냐면 그냥 안 넘어가야 되거든요. 예. 누가 뭐라고 하냐? 밖에서 뭐라고 하냐면 농민들이 맨날 자기 욕심만 부린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농민회가 정부 혜택 많이 받으면서 아까 직불금 같은 거 농민수당 받으면 왜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농민회가 농사만 잘 짓고 농민 가격 문제나 하지 교육 문제, 여성 문제, 노동 문제, 환경 문제 다 신경 쓰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들을 왜 농민회가 하냐 이런 얘기들을 오늘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 해준 거예요? 네, 신호를 보내고 해주세요. 그러면 예. 그리고 여기서 보호를 푸는 얘기를 보면 설명드린 게 여기 애국이라고 무엇인가 나오는데요. 애국이 뭐예요? 애국 앞에 애국. 그래서 왜 거기서 답변하십니까? 애국 나라 사랑 맞습니다. 그러면 나라가 뭐냐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국가를 이루는 게 뭐냐? 국가는 국민이란 말도 하는데요. 이게 어렸을 때 다 배웠던 거예요. 국가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국민, 주권, 영토. 넘겨주세요. 근데 맞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합니다. 근데 우리가 농민들이 지금은 에너지도 지금 문제가 되지만 식량이 최고 문제죠. 식량 주권 누가 지키고 있는데 농민들이 지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권을 지키는 것 중에 최고 핵심이 식량 주권이다. 지금 옛날 같지 않아요. 무력보다 뭐 군사력 중요하긴 하지만 군사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식량입니다. 요즘은 또 식량과 또 똑같이 맞먹는 게 이제 에너지 문제가 생기긴 했어요. 하지만 에너지하고 식량하고 둘 중 하나 가지려면 우리 회장님 어느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식량이죠. 식량이 누가 뭐래도 식량인 겁니다. 왜냐하면 추운 거에 어떻게 해먹을 수 있는 에너지 없어서 뭐 걸어다닐 수 있고 추운 거 어떻게 해먹을 수 있지만 굶고서는 버틸 재산이 없습니다. 식량 누가 시키냐? 농민이 시킵니다. 또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환경 국토잖아요. 영토인데 다른 돌아보세요. 농업을 제외한 나머지 중에서 우리나라 국토를 가꾸고 보호하는 것이 과연 있는가? 도로가 생기든 공장이 생기든 골프장이 생기든 무엇이 생기든 뭐 건물이 짓던 다 우리나라 국토 훼손하고 환경 파헤치고 망가뜨리는 겁니다. 유일하게 보존하고 있는 거는 물론 농업 중에서는 조금 해치긴 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있긴 있는데 그래도 공익적인 역할을 많이 하죠. 훨씬 더 지하수도 만들고 논이 없으면 지하수 안 생긴다. 물이 바닥에 떨어져 공구리뷰 위에 비 쏟아지면 쫄로 흘러서 하수 타고 내려서 또랑 타고 와서 강물 타고 와서 바다로 가지 절대 지하수가 안 되는 거예요. 논이 있고 밭이 있기 때문에 지하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산소도 산에서도 만들지만 농작물에서 나오고요. 홍수 예방 논 없으면 홍수 일어납니다. 물이 댐에서만 가두고 세상 없어도 논이 없으면 바로 홍수 일어납니다. 갈 데가 가둬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여기 나와야 되는 게 우리 국토의 기능입니다. 우리가 농민들이 농사 짓는 행위가 단순하게 돈 벌기 농사 짓는 것 같지만 그 자체가 국토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자각을 하셔야 되는 다음 장이에요. 마지막은 우리 얘기했던 우리 국민들의 생존권을 구하는 것도 농업이다. 먹거리 제공하니까요. 여기서 넘겨주세요. 국가를 이루는 세 가지는 국민, 영토, 주권. 그런데 농민들이 하는 일이 식량, 주권 지키는 일, 국민의 생명 보호하는 일, 국가의 환경, 영토를 지키는 일. 그렇기 때문에 농업은 자체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뭐 굳이 애국자 아닌 것 같죠? 나 솔직히 나라 사랑 안 하는데 나는 뭐 나만 먹고 살면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농사를 짓는 것 자체가 애국자다. 그래서 농업을 지키는 일, 농민의 삶을 지키는 일, 농토를 지키는 일, 이 자체가 애국하는 일이에요.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또 다음 장 있나요? 예. 그럼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바로 애국하는 일이고 애국자라는 말들을 농민운동이 애국하는 일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라고 만든 자리고요. 전농의 중점 사례가 제가 여기 자료에 있을 것 같은데 있죠. 3, 4페이지 정도 보면은 전농민 총력의 강령이 있습니다. 총력의 강령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네, 이쪽에 있네요. 1번이 정제비전, 요새 이제 종기 전수조사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1번 정제비전이고요. 2번, 3번, 4번, 5번까지가 식량자금, 소득보장, 환경보장, 통일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식량주권, 농민의 도입 하나 더 추가했는데 농민의 우리 국민들의 농민의 삶의 보장, 환경 보장 그리고 통일 대비는 왜 있을까요? 아직까지 유일하게 또 농민들만 있는 건데요. 대부분의 어떤 농민단체도 통일 보장하자, 통일 대비하자 이런 농민단체 없습니다. 여기 죄송하지만 다른 단체 가입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한농연이라든가 무슨 협회, 한돈, 가수협회, 양계협회, 축산협회, 혹은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노력 대의원 다 어디 있지만 어디 갔는데 나라의 자주와 민주화 통일을 하겠다고 말하는 단체는 없습니다. 통일 대비해서 활동해야 된다는 단체는 없어요. 오로지 농민에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기 때문에 앞에 여러분들은 농민에 들어온 순간 이런 거 하기 위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농민이가 왜 농업 문제만 따지지 왜 이런 걸 얘기하지?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원턴 원하지 않고 농민에 들어오는 순간 농민에는 이런 일을 하는 단체예요. 그게 어디 나와있냐? 여러분들이 정읍시 농민에 가입하면 혹은 북면 농민에 가입하면 북면 농민 회칙에도 나와있고요. 정읍시 농민의 회칙에도 나와있고요.
전농의 강령에도 나와 있고 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또 어디 나와 있냐? 바로 아까 우리 처음에 불렀던 농민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바로 맨주편에 농민가 있죠? 농민가에도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만든 부분들이 하나 더 넘겨주고 돼 있나? 예, 우리는 농민이기 때문에 통일 문제도 얘기하고 사회 문제도 얘기하고 여성의 인권 문제도 얘기하고 교육 문제도 얘기하고 그렇단다. 그런 부분들을 마지막에 나와 있고 하나 더 넘겨줘 보세요. 예, 우리가 자료가 길었네요. 이제 보니까 이런 분들이 우리 농민이 말고 옆에 있긴 있었죠. 농민들임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해서 싸웠던 분들, 의병 활동하신 분들, 동학농민 혁명하셨던 분들, 또 일제시대에 맞아 독립운동하셨던 분들, 그분들이 우리랑 마음가짐이 똑같습니다. 농민임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국토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분들이 바로 여기 있는 과거에 우리 일제시대에 조선시대의 의병, 동학농민 혁명했던 분들, 독립운동했던 형님들, 현재 농민운동하는 분들이 우리 뿌리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잘못된 된다 생각하고요. 혹시 이런 얘기를 다른 농민단체에 가서 절대로 하진 않습니다. 이거 뭐 다른 단체가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훌륭하다라고 얘기하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동학농민혁명의 후계자, 개성하고 있는 사람, 독립운동 개성하고 있는 사람, 이런 자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신입회원으로서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 넘겨주세요. 예, 지금은 과거처럼 북한이 쳐들어오지 않죠. 그 자본이 쳐들어오고 미국 농산물이 쳐들어오고 또 문화가 쳐들어오고 하여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역할이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현재 이제 또 수입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킨 역할도 마찬가지로 독립운동하는 그런 마음과 같다. 넘겨주시고요. 예, 이렇게 하고요. 좀 사실 이렇게 이게 제가 그린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챗GPT가 이런 그림을 보냈는데 왜 저걸 그랬을까 생각드는데 우리 가는 길이 쉽진 않다. 지금은 저런 농로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농도 다 포장되고 다 좋은데 그래도 저 예전에는 어지간한 농로가 다 들었어요. 사실은 경기 끌고 다니기 힘들었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 가는 길이 쉽진 않다. 어렵다. 하지만 꾸준히 끈질기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런 그림을 그려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럼 농민들 믿고 열심히 하자 들었다. 첫 번째 강의한 에어컨을 그린다 이걸 넘기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직도 안 끝났네. 예. 이게 그림이 우리나라 그림이 아니에요. 이게 챗GPT가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저렇게 픽탁 놓고 그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잔치를 안 하거든요. 보통 이제 마당에 멍석 깔고 마주 앉아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좀 동양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게 제가 한 게 아니다 보니까 어쨌든 다 같이 모여서 어우러지는 세상을 아마 만든 것 같아요. 그림 같습니다. 농민세상을 했는데요. 그 농민세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가 바로 두 번째 이야기, 농민운동의 방향에 대한 겁니다. 예. 조금 농민운동의 방향 그 이제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재미없죠, 솔직히 말해서는.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요 이제 농민운동의 방향, 요거는 예, 이거 맞습니다. 한 장씩 넘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돼, 안 돼. 돼요? 내가 혹시 안 키고 해서 안 되는지. 되는 또? 이 메뉴도 아니고 두 번째 거였어요? 아니, 위로 올릴 때도 이거. 이게 위로 올리는 게 아니라 아래 내려가야 되는 거군요. 예. 그래서 그쪽에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왔는데 이만큼. 예. 제가 이게 위로 올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계속 올리는 것만 올렸거든요. 이게 내리는 거였거든요. 죄송합니다. 거꾸로 하면은, 예. 맞습니다. 농민가,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농민회가 무슨 일을 하는 단체인가는 농민의 해치기도 있고요. 아까도 여기 자료들이 창립선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농민회는 어떤 일을 하는 창립선언문도 나와 있고, 해치기도 나와 있고, 강령에도 나와 있지만, 최고 이해하기 쉬운 게 농민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가를 한번, 아까 불렀으니까 말마지막에 잘 가져다 나오는데요. 한 번 더 보자고 하기 그렇고요. 한 번 더 볼까요?
그 한번 틀어주고 잠깐 가서 나오면 한번 같이 농민 한번 불러볼까요? 국민달래? 예, 아까 그거 한번 틀어주면 우리 나오니까 자, 농민 한번 제가 율동도 한번 가르쳐줄까요? 율동도 있는 동영상을 또 예? 재미없을 것 같아요. 재밌어도 웃는 거. 예, 농민 틀어주면 율동 가르쳐줄게요. 자, 삼성만 잠들었을 때 우리는 깨워 배달의 동사용제 울고 있었다. 잠들었을 때 우리는 깨워 있어 배달의 동사형제 울부짖던 나자 손가락 깨물며 맹세하면서 지 여러분 잘입니다. 지를 외치는 어깨동무하고 형제들이 있다. 여기서 밝은 태양 대머리가 없네요. 여기 한 명도 없네요. 뒤에 우리 새 역사자 삼천리 방방골골 농민의 깃발이요 찬란한 우리 대머리인데 흔히의 그날이 오길 다 춤추며 싸우는 역사들이 싸우는 다 어깨동무하고 관계도 있다. 이게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제가 사실은 20살 때 우리 선배님들이 가르쳐줬던 거예요. 근데 그때 이걸 잘 안 하는데 재밌자고 한번 해봅니다. 진짜로 여기 포인트는 일근형을 아까 못 봤네. 이 밝은 태양 솟아오르는 할 때 저 대머리가 한 번 있어야 되거든. 요즘은 이런 걸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런 것도 되고. 제가 여기서 우리끼리 그냥 하는 거예요. 이근형 화 안 나죠? 예. 그리고 형님은 그 아니니까 괜찮아. 밝은 태양. 근데 그때는 이게 지금 문자가 8인데 그때는 전두환이가 대통령이었어. 그래가지고서 우리가 사실 그것도 그냥 농민 가사를 가르치는 거지만 전두환이에 대한 어떤 이런 뭐야 그래 뭐 이게 풍자 뭐 그런 게 있어서 밝은 태양 뭐 솟아오르는 막 했었는데 그럼 어쨌든 농민가를 제가 아까 저기 우리 그 나이키 형님이 저기 저한테 아까 가사를 했잖아요. 이게 제가 어릴 때 어떤 선배님이 이런 말 했어요. 농민가를 10,000번 정도 부르면 농민 세상이 온다 했었어요. 진짜로. 근데 제가 가만 돌아보니까 5,000번은 부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지금도요 1년에 100번 넘게 부른다. 오늘도 벌써 2번이나 불렀잖아요. 근데 이따가 회의가 하면 또 부릅니다. 여기 김재희 농민 회의가 오늘 1시에는 사례투 회의가 있고 오후 6시에는 김정민 회의가 있어요. 그러면 할 때마다 노래를 부른다. 오늘 같은 경우만 그래도 4번을 부르는데 한 달에 보통 회의가 3번, 4번 정도 있고요. 행사가 또 있고 그럽니다. 그러면 1년에 최소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면 100번 정도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39년 있을 때 한 4,000번 불러야 맞는데 예전에는 집회만 가면 하루에 10번도 불렀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냥 매일매일 부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트랙 같은 거 시동 걸리게 되면 겨울에 잘 안 나가면 이렇게 거꾸로 돌려가지고 예열시키다니까 이거 어느 정도 예열시켜야 되는지 시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잖아요. 저는 딱 예열 눌러놓고 돌려놓고 속으로다가 농민가를 한번 부른 다음에 딱 돌리면 100발 100중 살아납니다. 이게 지루하다고 1절만 부르고 걸리면 절대 안 살아나. 그러니까 일일이 다 부르고 해야 돼. 해가 근데 저도 5,000번 정도 부른다 생각하는데요. 남은 인생에 내가 5,000번을 더 부를 수 있을까?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쉽지 않은데 제가 오늘 다 못하는 거예요. 새로 가입하신 여러분들이 이어서 부르고 해서 제가 빨리빨리 농민가를 많이 불러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농민가에 가서 보면 3,000만 잠들었을 때라고 돼 있죠. 지금 우리나라 인구 몇 명이에요, 우리 형님? 5,000만 넘죠? 그럼 왜 3,000만 잠들었을 때까지? 농민가가 만들어지던 우리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농민회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투쟁하려고 했던 시점이 20년대 우리나라 인구가 여기 3,000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어려웠던 시절이에요. 이승만 지나서 적정이 넘어오면서 막 개발 논리 막 개발시키고 산업화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노동력이 많아야 돼. 공장에서 일을 해야 돼 무조건. 근데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월급을 많이 받으면은 제품값이 비싸죠. 제품값이 싸야 수출할 거 아닙니까? 노동자들한테 월급을 조금 줘야 돼. 당연한 얘기입니다. 지금도 뭐 그렇게 하긴 하지만 조금 줬는데도 안 굶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농산물 가격이 싸야 되는 거예요. 조건이.
그래서 그 시대를 저고가, 저임금의 시대, 농산물 가격을 최대한 싸게 만들고 그래서 노동자들한테는 임금을 최대한 적게 주고 그래서 물건 생산한 물건의 값이 싸야 다른 나라에 팔아먹어서 돈을 벌어들일 수가 있어. 그럼 결국은 최초의 희생양은 누구? 나라도 돈을 벌고 노동자들도 뭐 돈 월급 적게 받았지만 또 먹는 비용이 적게 되니까 그런 데는 살아. 농민은 뭐냐고. 어떻게 이거를 최근 고생해서 농가 져가지고 싸게 팔아야 돼. 강요당했던 거예요. 그 시절에 우리 농민들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농민회 만들고 했던 거예요. 카톨릭 농민회, 기독교 농민회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그때 이제 농민회들이 만들어서 뭐 했겠어요? 노원결의 맺듯이 약속하면서 우리 끝까지 싸워서 농민 권리 찾아보자. 우리의 권리 찾자라고 생각했던 게 농민과의 1절 가사고요. 2절. 하여간 농민들 열심히 싸워서 다주적으로 여기 많이 퍼뜨리고 우리 동네만이 아니라 옆 동네도 하고 해서 많이 모아서 찬란한 승리의 그날이 오기. 이 찬란한 승리라는 게 이제 노민해방사장이 오늘 강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춤추며 싸우는 행동이니까. 요것도 중요합니다. 포인트가 우리가 춤출 때 흔히 어떻게 춰요? 우리 춤출 때 어디 산적에 처박혀가도 혼자서 막 눈물 흘리면서 춤추고 그러진 않잖아요. 춤춘다 하면 꾸미는 말이 즐겁게, 신나게, 뭐 재미있게, 다 함께, 여럿이. 농민회 하는 게 똑같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즐겁게 신나게 농민 활동을 해야 된다. 그게 농민가 가사에 나와 있고요. 이거 보여주면 이제 아까 말했지만 1960년대 원래 여기 비추는 것도 있는데 1960년대 우리나라 성인구가 2,500만이었는데 그 농가 인구가 1,400만이에요. 3분의 2 정도 거의 농가였어요. 거의 뭐 3천만이면 이 시대에도 농민들이 거의 반절 넘었어요. 지금은 쭉 내려가 어떻게 됐어요? 2024년도 몇 년 정도인데 인구는 5천만이 됐는데 농민 숫자는 200만이 안 돼. 지금은 뭐 200만도 더 안 될 것 같아요. 요게 주어지는 교훈이 그것이 뭐냐 보세요. 이때만 해도 농가장 가족 인구가 한 집당 농가 짓는 사람들이 6명씩 있었어. 6명 넘었잖아요. 평균적으로.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딸 최소 6은 농가 줬어. 한 집에서. 지금은 2명. 나나 마누라나 아니면 아버지나 나나 아들이나 2명. 저는 혼자져요. 안 식구 결혼해서 안 식구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아들은 아직 학생이고 안 식구도 다른 일을 하고 있고 저도 농사에 7지 수목부지인데 저 혼자 짓거든요. 하우스도 하고 하는데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 옛날에는 6명이 하던 거를 이 5명치를 누가 하냐? 4명이 없어졌잖아요. 그 4명치를 누가 하냐? 트랙터가 하죠. 트랙터. 또 하나 옛날에는 그 농민 한 명이 국민 몇 명 먹여 살렸냐? 1.7명 먹여 살렸어요. 옛날에는 내가 책임져야 될 농민 한 명이 책임져야 될 국민이 1명 반이야. 내가 열심히 먹어서 2명만 더 먹여 살렸는데 지금은 2024년 지금부터 더 많습니다. 25명을 먹여 살려야 돼. 내가 농가에서. 농민은 200만이었는데 국민은 5천만 명이야. 얼마나 힘들겠어. 어깨가. 근데 사실은 여기도 사실 왜곡된 게 있죠. 외국에 있는 농산물들이 사실은 25명이 아니라 우리 농민들이 농가져서 먹여 살리는 거는 사실은 5명도 안 됩니다. 나머지 20명은 누가 먹여 살리냐? 외국에 있는 농민들이 농가짓는 농산물로 먹여 살리고 있다. 이게 현실이에요. 사실은. 심지어 우리 공산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마트 같은 데서 순대 이렇게 포장돼서 사갖고 오거든요. 순대 공장에 가면 우리나라 사람 별로 없어요. 외국 사람들이 자꾸 만든다. 만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기서 이제 어려운 부분. 우리가 흔히 이제 농민가의 찬란한 승리의 그날이 온다는 게 있잖아요. 찬란한 승리를 우리는 보통이 농민해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농민해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농민해방이 뭐냐? 어떻게 되면 농민해방이냐? 그거에 대해서 과거에는 뭐 지속가능한 농업이 이루어야 된다. 아까 얘기했던 통일농업, 식량유통권 이런 거 해야 된다. 뭐 다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 국가 책임 농정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죠. 요거는 좀 어려운 얘기긴 합니다. 해방이란 말하고 자유란 말이 뭐가 다른가 하는데 이 자료들은요, 여기 영상 자료이기도 하지만 그 파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보내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보내드릴 수 있어요. 내가 집에서 차분하게 보고 싶으니까
자료 좀 보내자는 우리 박흥용 시장님이 파일로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메일이나 문서로. 해방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걸 완전히 이룰 때 해방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10개가 있으면 10개 다 찾았을 때 해방이에요. 근데 자유는 한 가지 한 가지를 얻어가는 과정입니다.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농민 해방 될 때를 꿈꾸면 사실은 죽을 때까지 안 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해요. 저도 죽을 때까지 농민 해방이 안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농민 해방으로 가는 데 있어서 자유는 지금이 일의 자유를 이루고 있다면 과거에 일이었으면 지금 한 5까지 왔으면 더 노력하면 6, 7, 8까지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회가 하는 일이 당장 오늘 싸워가지고 마치 뭐 내일 농민해방 만들 것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힘든 거고 하나하나 성취해가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농민회가 싸워서 수세 없애고 직불금 만들고 의료보험 통합하고 뭐 했던 것처럼 좀 더 많은 것을 앞으로 하나하나 얻어가는 우리가 지금까지 한 5개 정도는 싸워서 얻었으면 앞으로 5개 더 많이 얻으면 5개 더 이상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해방이 될 수 있지만 그게 언제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올해 투자해서 한 개 더 얻고 또 내년에 싸워서 한 개 더 얻고 그런 과정이 우리 농민회와 농민원이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과거에는 식량 안보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지금은 식량 주권이라는 말을 씁니다. 뭐가 다를까요? 거의 똑같은 것 같으면 다른 건 뭐냐면은 방식이 과거에는 정부라든가 이런 데 관리들이 하는 거야. 근데 지금은 우리가 직접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에는 굶지만 않으면 돼. 굶지만 않으면 식량 안 보여요. 근데 지금은 식량 주권은 뭐냐? 안 굶는 정도가 아니라 무엇을 먹을 것인가, 어떻게 먹을 것인가까지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야 주권인 거예요. 예를 들면 자주국방이라고 하잖아요. 그 우리 스스로 막았을 때 자주국방이지 미국이 와서 막아주는 거는 자주국방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식량 안보나 식량 주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스로 굶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굶고 싶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은 내가 안 먹고 싶으면 안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뭐 무엇을 먹을 것인지 내가 판단할 수가 있어야 식량 주권인 거예요. 그런 사이가 식량 주권이라는 사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바로 이런 국가체육농정이 식량 주권으로 가는 길 쭉 나와 있습니다. 복지국가란 여러면서 고정까지라고 하는데 우리는 시간 시타까지 쭉 나와 있는 거 어려운 내용이니까 좀 넘어가고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씨앗 준비하는 것부터 해서 논 갈고 로타리 치고 심고 또 약 주고 나중에 수확하고 판매하고 밥상에 올라갈 때까지 씨앗에서부터 해서 밥상에 올라갈 모든 과정을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농지 문제, 농자재 문제, 재해 문제, 가격 문제, 수매 문제 이런 문제들을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그럼 지금까지 누가 책임져요? 왜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지금까지 이 책임을 누가 졌냐면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우리 스스로 했다는 거예요. 요새 국가에서 뭔 얘기예요? 6차 산업 얘기하죠? 6차 산업이라는 얘기가 1차 산업 더하기 2차 산업 더하기 하나 둘 셋 해서 3차 산업을 더하면 6이 나오기 때문에 6차 산업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1 곱하기 2 곱하기 3도 6이고 그런데 그게 뭔 말이에요? 1차 산업은 농사 짓는 일이에요. 2차 산업은 가공하는 일이에요. 3차 산업은 판매하는 일이에요. 그거 전부 다 농민들 보고 우리 보고 하라는 얘기야. 나라가. 이게 옳은 거예요? 이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농민들은 농사만 열심히 지으면은 판매하고 가공하고 판매하고 이런 것도 나라가 다른 분야에서 해야지 왜 농민들 보고 그것까지 하라 이거냐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농민들한테 재해도 니들이 보험 들어서 책임져. 농자재 값이 올라도 니들이 알아서 해. 판매도 니들이 알아서 해. 가격도 뭐 농협에서 알아서 하는데 어쨌든 뭐 비싸거나 싸거나 우린 몰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국가가 농자재 가격도 낮추려고 노력을 해줘야 되고 재해가 있으면 보상을 해줘야 되고 수매도 해줘야 되고 가격도 책임져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다 되는 사회가 국가 책임 농장의 사회. 이거는 이제 김제농민에서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있는데 정식농민도 똑같습니다. 아까 우리 자료에 사진 자료 보면은 정식농민들 영농할 때씩 하잖아요. 천변에서 어릴 때 했을 거예요. 제가 올해는 못 하는데 해마다 거의 오는 편입니다. 거기서도 보면은 옆에 구호가 있죠. 식량자금, 통일농업, 농가소득 보장, 자, 국민농업, 통일농업 얘기, 또
국회 여기 이제 뭐 수익 개방 막아내자 이런 내용이 있네요. 한미 FTA 폐기하고 함정 기초농업 국가수배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우리가 집회할 때마다 한 조각 다 봅니다. 가만히 기억해 보면 다 우리가 주장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 농정 대기업들은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또 요즘 최고 많이 하는 거 이거 그럴 건데 그렇죠. 2025년 작년부터는 농민기금법, 먹거리기금법 이거 많이 국가책임농정 요새 이제 그 농민농정도 유행이 있거든요. 이게 요즘 들어서는 농민기금법, 먹거리기금법 그 국가책임농정 요새 유행이에요.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거고 또 올해는 또 많이 얘기하는 게 또 농민주권시대가 또 나왔어요. 새롭게. 자, 그래서 현재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과거에는 이거 거꾸로 하면 된다. 예. 옛날에는 여기에 지금 사진이 없어서 그렇지 옛날에 여기에 의료보험 통합도 있었고요. 수세필지도 있었고 쌀값보장도 있었고 전략수배장치 있었고 뭐지? 직접지불제 실시하다 있었고 농민수당 정책하다 이런 얘기가 다 옛날에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요걸 이제 안 보여주는데 정읍에서도 똑같이 했습니다. 정읍시 농가에도 옛날 사진 딱 찾아보면은 거기에 뭐 수세필지 하나 걸릴 것 같습니다. 동민회사 있어요. 그렇게 왔고요. 지금은 이제 이거 앞에 쓴데 지금은 자유무역이 없어지고 지금 한때는 자유무역 한다고 해서 막 수익 개방을 하고 하더니 이 얼떨결에 자유무역이 완전 이제 지금 위기에 처했는데 자유무역에 위기에 처한 게 맞는 사람이 누구예요? 트럼프죠. 트럼프는 지네 나라 살리겠다 보호무역 한다고 자유무역 막 완전히 지금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힘든 나라는 짱입니다. 이재명 정부도 국가책임농정을 본인이 얘기했습니다. 이거 많이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많이 하고 있어요. 이번에 요새 보면 뭐 농지 전수조사 한다, 뭐 여성 농업이 뭐도 한다, 뭐 또 농협도 직선제 한다, 이재명 정부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국가 농업 예산도 적고요. 농업 재해도 여전히 우리가 다 보험 내야 되고요. 그 에너지 막 송전차 태우려고 하고 있고 송전차는 지금도 정거입니다. 농업 사업체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이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우리랑 가짜질 많이 있습니다.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국가책임농이 나옵니다. 우리가 직접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나의 내용은 뭐냐면 자료는 간단한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자료지만 국사비가 들어가니까 자료를 안 만들었지만 보내달라고 하면 파일로 보내줄 수 있으면 받으면 되고요. 우리 스스로 국가책임농정을 해서 식량 특권을 이루는 것 이게 뭐다? 농민 해방이다.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 시계를 좀 가까운데 어떤 10분 정도 남았나 혹시? 53분 했습니다. 53분 했다고요? 예. 설마? 20분? 예. 이게 이제 보면은 농민이 이게 거꾸로 가야 되는데 예 보세요. 이게 이제 뭐냐면 농민의 역할이잖아요. 양질의 먹거리, 좋은 농산물 생산하는 게 농민의 역할이 맞습니다. 근데 생산비 부담, 임차료 부담, 재해방, 보험 이걸 다 농민들이 현재 하고 있어요. 나라가 하는 일은 뭐 특별히 없어요. 식량뭐 관심도 없고 그냥 뭐 맨날 가격만 낮추려고 해요. 근데 국가 책임이 되면 뭐가 되냐? 쭈루루 와서 농민은 이것만 하면 돼. 양질의 좋은 농산물, 건강하고 좋은 뭐 꼭 모양이 이뻐야 되는 건 아닙니다. 건강하고 안전하고 좋은 농산물 생산하는 건 이거 농민. 이거 다 누구? 이거 누구 한다? 예, 국가에서 하는 것. 그게 바로 국가 책임 농정이에요. 우리가 이걸 만들어 가야 돼. 근데 조금씩 되고 있어요. 지금 생산비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그 필수 농자재에 대한 지원법 지금 통과는 됐습니다. 아직 시행령 안 나왔지만 조금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죠. 재해 예방에 이런 거 한다 치고 그 보험료도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또 국가 부담을 또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농장부 재해보험이나 그런 부분들. 농지 확보라든가 이런 농촌 유지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하고 있고, 그래서 보면은 씨앗 관련해서도 국가에서 이렇게 많이 해야 된다. 내용이 있어. 농지 관련해서도 경제균형 원칙, 농지 공공성, 임차농 보호. 국가에서 해야 되는 일들. 또 농자재에서도 아까 필수 농자재 반값 공급. 근데 필수 농자재 지금 보면 좀 문제가 많아요. 뭐냐면은 오른 것에 대해서 일부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근데 안 오르면 못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현재 갑자기 몽땅 올라 있어. 앞으로 더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법에 있어도 받을 일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반값 농지화제로 가야 된다. 우리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농민이가 앞으로 싸우려면은
필수농자재 지원법을 바꿔서 필수농자재 반값 공급, 비닐, 비료, 연세유, 농약 이런 거를 반값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물론 이제 농사 마진 또 제한을 두긴 돼야겠죠. 그런 부분들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후 관련해서 이제 뭐 당연히 해야 되고요. 유통 관련된 것도 주요한 농산물, 쌀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핵심적인 농산물들, 뭐 양파, 마늘, 고추, 배추, 무, 과일 중에서도 뭐 사과, 배, 복숭아 빼고 포도, 귤 이런 거 주요한 농산물들에 대해서는 가축에서도 소, 돼지, 닭, 계란 또 있나요? 4개. 우유 하면 낙농까지 이런 거는 국가에서 좀 이렇게 지금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격 관련된 문제 한번 넘어가고요. 농촌 생활도 당연히 지켜야 되고요. 여기 보면 중요한 게 있네요. 여기 청년들도 어떤 게 있는데 실효성이 있는 청년동 육성농대. 맨날 지금 나라 사는 일이 뭐예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돈 뺏어서 저기 뒤에 있는 젊은 사람 주겠다. 이게 청년농이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회는 분명하게 주되 청년농한테 더 많은 배려를 해주고 혜택을 주고 이게 맞는 거죠. 지금 매상 이 청년농 잘못했다 보니까 청년농하고 나이 드신 농민들하고 싸워 맨날. 왜냐면 강제로 뺏어서 주려고 해서 누가 좋다고 하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청년농민한테는 더 많은 기회가 갈 수 있도록 농촌의 삶의질을 많이 높여주면은 농민들도 내가 그렇게까지 빠락빠락 농사를 많이 안 줘도 돼. 나눠줘도 돼. 근데 현재 구조는 절대 내 걸 너무 걸 주고 싶지가 않아. 왜냐면 나 먹기가 힘들어. 나 먹고 살기가. 근데 예를 들면 내가 10필지만 농사 져도 충분히 먹고 살만하면 아까 내가 17필지라고 했잖아요. 17필지 내가 청년농한테 더 줄 수가 있어. 근데 지금은 경쟁해야 돼. 현실이 그렇단 말이에요. 누구 청년농 입장에서 야박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농민들이 잘 살게 만들어주면 서로 나눌 수가 있지만 지금은 경쟁하는 체제가 돼 있는데 어떻게 누군가를 희생해서 누구를 잘 살게 한다는 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맞춰야 된다. 분명히 나와 있었네요. 그래서 보면 농민헌법이라고 되는데 이거는 이제 헌법도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중요한 기본법이 좀 최고 중요한 게 2가지입니다. 농민기본법하고 먹거리기본법. 농민기본법은 농민의 입장에서, 생산자 입장에서, 먹거리기본법은 소비자 입장에서. 다른 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것만 생각을 하겠죠. 근데 농민에는 그러면 안 된다. 농민에는 내가 생산하는 농민들을 소비하는 우리 국민들,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함께 그 사람들이 권리를 지켜줘야 된다. 먹거리 만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그래서 당면으로는 지금 우리 중장기적 발제 뭐 현재 이거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것도 지금 다 되고 있습니다. 농지법, 농지전수도 하고 있죠. 농협법 지금 개정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필수농자재지원법 지금 요거 아까 뭐라고요? 반값 바꿔야 됩니다. 반값으로. 농어촌 주민수당을 지금 정업은 못 받죠? 지금 농어촌 주민수당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시군 단위만 하고 있잖아요. 이게 정당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전라북도 순창하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순창 읍내에 가면 아파트에 사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농사도 안 짓고 그냥 뭐 멀쩡히 잘 삽니다. 반면에 정읍시에도 가면은 정읍 시내나 큰 데서 살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아까 여기 뭐 북면분들 많은데 북면이고 여기 약간 이제 면 단위로 가면은 정말 힘들게 살고 있는데 순창 시내에 있는 아파트 사는 유재차 끄는 농민이 농민수당을 받는 게 기본소득 받는 게 맞겠어요. 북면이나 고면이나 영어면에 사는 농민이 받는 게 맞겠어요. 농촌에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이 받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현재 나라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 단순해. 군, 시는 농촌 아니야. 김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제, 군산, 정읍, 익산, 남원, 이런 전주에도 실제 농가 짓고 꼴짝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남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거 바꿔야 된다. 이것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전면 시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개정해서 김제시에 사냐, 뭐 고창군에 사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농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국민투표도 공부해 주신 이재명 믿으면 안 됩니다. 이 뜻입니다. 이재명이가 모든 걸 다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싸워서 얻어야죠. 그렇게 나가고요. 뭐 트럼프가 미신트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 친구들하고 블레이밍 나오고 있습니다. 와서 싸워야 됩니다. 누가 싸워? 농촌에서 싸울 사람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농민밖에 없습니다. 야 트럼프 여기 하고 있는데 우리 사병하러 요구하는데 사병 반대 집회해야 돼 하고도 농민에서 집회하면은 누가 나올 것 같아요? 천상 농민회가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농민에 가입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농민의 회원 아니니까 뭐 안 해도 할 말 없어. 근데 농민의 회원 되는 순간 해야 됩니다. 이런 일도 해야 되고요. 이거는 뭐 시간 재미없으니까 넘어가시려고 또 공부하고요. 그 농민운동의 자료를 넘어가고요. 한 20분 남았다고 하니까 그 제가 따로 별도로 준비한 자료 있거든요. 그거 몇 가지만 좀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머니 노래 민중가요 검색해서 틀 수 있나요 혹시? 그거 좀 한번 도와주세요.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이 어머니 노래를 왜 제가 하려고 했냐면 어머니의 노래에 사랑하는 세상이 나옵니다. 저는 농민 아까 찬양하는 승리 얘기하고 농민 해방 세상 얘기를 했는데 사실 크게 봐서는 그 또한 사랑하는 세상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제가 농민운동을 열심히 했던 배경이기 때문에 이 노래를 선택했는데요. 네이버에서 핸드폰 키고 네이버 해가지고서 거기 검색한 책에다 민중가요 어머니 치면 딱 나오는데 제가 몰랐어요. 오늘 보니까 이 노무현 대통령이 이 노래 좋아했나 봐요. 이 노래 부른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이 나오고 백자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번에 영웅원대식 청년들 했잖아요. 그때 그 초대 가수 있었죠. 초대 가수 이름이 뭔지 아는 분? 초대 가수 이름이 우리나라였어요. 그 우리나라의 멤버 중에 한 명이 백자입니다. 그 백자가 부른 노래가 있는데 저는 그거 말고 한번 틀어줄 수 있나요? 네. 예, 한번 틀어줘 보세요. 가사는 자리에 있으니까. 아, 이 노래 아니 우리 용이가 없었어. 몬덩어리 어가 착지 저 붉은 태양이 녹아버리네 바람 사는 세상이 돌아와 너와 나의 어깨 너무 자유로울 때 우리의 나이 저들러 진 해방의 거리로 달려가느나 우리의 승리 검은 농기의 뜨거운 눈물 입을 버리는 눈빛으로 두려움 없이 싸워나가리 어머니의 맑은 웃음에 그날 빛에 제가 사실은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하고 여기서 농민운동을 결심하게 된 배경이기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아까 20살 때 농민운동을 하고 싶어 했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농민운동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노동운동을 하러 갈 것인가 농민운동을 하러 갈 것인가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농민을 선택했던 이유는 당시 그 지나가는 동아리라고 했어요. 서클이라고 했죠. 서클 방에 어떤 서클의 방에 이게 딱 써 있었어요. 어머님 해맑은 웃음의 그날 위해서 그 하나로다가 엄마의 주름진 얼굴 옛날 그 엄마들 한복 많이 입고 있거든요. 화려한 거 무명 한복 입고 그런 딱 있으면 밑에 한글로 이제 이렇게 음각을 한 거겠죠. 어머님 해맑은 웃음의 그날 위에 딱 써 있는 동아리가 있었어. 거기가 너무 이렇게 와닿는 거야. 그래서 그 동아리에 들어갔거든요. 그 동아리가 해프리면 농민운동하는 준비하는 동아리여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왔어요. 그 노래를 한번 제가 근데 오늘 사실은 이 노래를 오늘 한번 확인해서 틀어줘야지 하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대전 사는 세상 얘기하는데 노무현 대통령도 이 노래를 되게 좋아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까 얘기했지만 네이버에 검색창에 민중가요 어머니 이렇게 치면은 동영상 치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 노래 부른 게 몇 개가 있더라고요. 한번 찾아와서 들어보시고요. 그런 내용이 두 번째 여기 자료에 보면 시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찍어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잘 볼게요. 다른 자료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거 말고요. 따로 별지를 안 해줬으니까 거기에 보면 화살과 노래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이건 한번 읽어보도록 한번 누구한테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젊은 친구한테 부탁할게요. 저 맨 뒤에 우리 친구가 제일 졌죠? 화살과 노래 한번 시 한번 일어나서 자신 있게 연습이니까 우리 앞으로 활동하면 예. 화살과 노래, 화살과 노래. 나는 멀리 하늘을 향해 화살을 쏘아내. 화살은 멀리 날아가 어딘가 떨어졌으나 간 곳을 몰랐네. 빠르게 날아가는 화살을 눈으로 쫓을 수는 없었기에 나는 어느 날 허공을 향해 노래를 불렀네. 노래는 어디론가 퍼져갔으나 간 곳을 몰랐네. 눈이 아무리 예리하고 빠르다 한들
날아가는 노래를 그 누가 볼 수 있으랴. 오랜 세월이 흐른 어느 날 느티나무에 부러지지 않고 박혀있는 화살을 나는 보았네. 그리고 또 어느 날 내가 불렀던 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 친구의 가슴 속에 살아있음을 나는 알았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게 또 제가 이제 좋아하는 노래인데, 좋아하는 시입니다인데, 요 근래가 아니라 어려서부터 좀 좋아했던 시에 이제 보니까 고등학교 때 일기장 같은데 이 시를 잘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이 이용하는데 화살을 상징하는 게 뭘 것 같아요? 화살을 쏘다. 이 행위, 행동이죠. 내 과거의 행동입니다. 그러면 노래는 또 뭐예요? 말. 내가 사람이 살다 보면은 말과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어제, 혹은 더 얼마 전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쉽게 넘어가죠. 그리고 잊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행동은 누군가가 다 지켜보고 기억하고 있고 어딘가 남아있고, 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 말 자체도 나는 잊어먹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도 누군가가 기억하고 누군가가 바라보고 누군가가 그것을 또 기록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옛날에는 이렇게 말하면은 이해하기 힘들었을지 몰라요. 지금은 진짜입니다. 연예인들 하는 사람,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저 사람 다 나옵니다. 막 주시면 다 나와요, 진짜로. 어떻게 발전되어 있는가? 막 초등학교 때 뭐 있는 거 다 찾아내. 하여간 우리가 쉽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을 다 기록되고 기억되고 그것이 오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중요하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의 행동, 말 중요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오늘 결정된다 이 내용이고요. 또 하나만 좀 나와 계신 빨리 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멘트라고 있었어요. 나 나와 계셔가지고 빨리 되는 짓은 그 생각을 나와 있는데 여기 두 번째는 보면은 선생님 나는 어떻게 농민에 가입되게 되는 거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떻게 가입되게 됐는가? 농민이가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했어. 혹시 그런 분 있어요? 옳다고 생각해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농민이가 하는 일이 옳다고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민에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함께 하고 싶어서 들어온 사람 혹시 계세요? 여기 많이 분 계시네요. 혹시 어떤 분이 그렇게 좋았어요? 좋은 분? 다 좋아 농민하시는 분? 예, 아닌 것 같은데 그 농민 활동을 하면 나한테 이익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생각해서 들어오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없어요? 아니 이익 되는 게 사실 있습니다. 예, 그 조금 많을 것 같은데 그냥 주위에서 좀 들어오라 해서 얼떨결에 그런 사람들이 어찌나 이익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그렇게 들어왔다 하잖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농민이가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해서 들어온 사람은요, 자기도 다른 마음 뭐예요? 나도 옳은 일 하겠다는 뜻이 있는 겁니다. 마음속에. 그잖아요. 내가 저 사람이 우리 형님이가 하는 일이 보니까 정호씨 농민이가 하는 일이 옳아. 그래서 나 농민에 들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나도 옳은 일을 하겠다는 마음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농민회 하는 사람들 좋아. 우리 이치기도 좋고 정렬이 형도 좋고 홍영이도 좋고 관영이도 좋고 일근이 형도 좋아. 나도 농민회에 들어가야지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냐? 나도 좋은 사람이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좋은 사람이니까 들어왔을 때는 나도 좋은 사람이고 싶어서 보는 거예요. 저 새끼 나빠. 나도 농민에 들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나쁜데 왜 들어오고 있어? 농민에서 손 나쁜 놈들만 나쁜 짓만 해. 그래서 농민에 들어가진 않잖아요. 그죠? 아니 나쁘다고 생각하면 그걸 들어가는 경우도 있나? 뭐 모르겠으면 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농민에 나쁜 곳이야. 농민하는 사람들 다 나쁜 사람들이 하면서 농민에 들어가지 않는다. 농민에는 좋은 곳이야. 농민에는 옳은 일을 해. 좋은 사람들이 많아. 덕렬이 형도 좋고 뭐 그전에 했던 사람들도 좋고 좋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들어가야지. 또 이익이 되는 것도 있잖아요. 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곳이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수색 폐지하고 의료범 통합하고 뭐 미러드론 싸움하고 직불금 만들고 다 좋은 일에 이게 농민회 열심히 싸워서 우리 농민들한테 좋은 이익을 줬잖아요. 나도 열심히 싸워서 이익을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이익을 근데 나만 먹고 잘 살고 이것도 다른 문제니까 나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쫓아내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요. 저는 그 얘기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무엇이 됐든
누가 권해서 들어왔더라도 최종적으로 결정한 거는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시켜, 안 들어오겠다는 걸 안 들어 죽인다는 사람 어쩔 수 없이 들어온 사람 없잖아요. 진짜로. 뭐, 동네 들어오면 돈 줄게 하고 들어온 사람 없잖아요. 어쨌든 결정은 자기가 했다. 그래서 자기 연민이라는 시 이것도 내가 좋아하는 건데요. 요거는 쫙 맨 끝에 있는 우리 분한테 한번 읽어보도록 한번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한번 자기 연민이라 자기 연민 몇 줄 안 됩니다. 예. 예, 나는 여기 이거 다음 장에 자, 이거 네 줄밖에 안 됩니다. 예. 그게 일어나서 이거 그런 것도 다 연대되고 훈련입니다. 예. 도자기 그렇습니다. 도자기 뒤에서 이제 다 백허브 비싸게 거기 나왔던 여자 주인공이 데미모어인데 데미모어가 이제 수했던 영화 중에 지하의 제인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인데 불구하고 남자들이 받는 훈련, 특수부대, 뭐 ABC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특수부대에 훈련을 받으면서 당연히 힘들지. 남자들의 훈련 정도가 높은데 여자가 따라가려면 힘들지. 근데 그 여성이 훈련을 받으면서 그 여자 주인공 이름이 지하이인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건데 그 여자 주인공이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얼마나 힘들고 때려치고 막 욕 나올 수도 있고 막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 그 여자 주인공을 훈련시키는 교관이 있어요. 교관은 몰라. 남자 주인공, 남자인데 하여간 남자야. 그분이 그 힘들어하는 그 여자 주인공한테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뭇가지 겨울에 보면은 날개 춥다 보면은 나뭇가지 안에서 참새가 됐든 외눈박이가 됐든 뭐가 됐든 새들이 얼어 죽을 수 있습니다. 얼어 죽을 때 물론 요즘 참새는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네, 그래서 잭하고 죽고 근데 잭 안 합니다. 그냥 얼어 죽어요. 그 얼어 죽은 작은 새조차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동정하거나 가여워하거나 불쌍히 여기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난 이거 영화를 보면 이게 딱 와닿았던 게 왜 나는 내가 선택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뭔 일이 생기면 자꾸 남 탓을 하고 내가 운이 없구나 다 이렇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화를 보고 이 시를 읽으면서 맞아. 새 한 마리조차 고양이 하나조차 개구리 풀 어느 것 하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연민하거나 불쌍히 여기거나 가여워하거나 동정하거나 하지 않는데 왜 인간인 나는 무슨 일이 생기면 남 탓을 하고 내가 왜 그거 했을까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가에 대해서 반성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어쨌든 선택은 여러분들이 농민회를 어떤 이유에서 농민회에 들어왔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선택하는 순간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이 주어집니다. 힘들 거예요. 농민회 하는데 종사직들이 바꿨는데 영농같이 한다고 나오라고 하고 A에 월데이 한다고 나오라고 하고 서울 농민대회 한다고 가자고 하고 피곤하지. 심지어 또 회비 내라고 하고 후원금도 내라고 하고 그런다. 근데 어쨌든 내가 아까 얘기했죠. 농민회에 들어올 때는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나도 좋은 일을 하고 싶어서 들어오는 겁니다. 누가 여기 있는 농민회 가입 안 하면 죽인다고 하는 아무도 없고요. 있을 수도 있는지 그런 거 없어요. 여기저기 있을 수도 있고 또 농민회 하면 돈 줄게 하고 들어오라는 사람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농민이고 어쨌든 어떤 과정이 됐든 스스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책임에서 앞으로 삼은 여러분들 스스로의 것이고요. 원망하거나 탓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부심만 갖고 진짜 자부심 많이 듭니다. 저 20살 때 농민운동 선택해서 지금까지 농민운동 39년째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뭐 얼마나 더 할지 모르겠습니다. 딱 3번 갈등한 일이 있어요. 3번. 첫 번째, 여자친구를 학교 갈 때 사귀었는데 농사지러 가야겠는데 그 여자친구도 아니고 내가 좀 좋아했어. 근데 이 농사지러 가는 거에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농사는 가서 살다 보면 더 좋은 여자 만나겠지 하면서 더 좋은 여자 만났으면 더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고 어쨌든 새로운 여자를 만나서 지금
저도 노력해서 잘하고 있고요. 두 번째, 언제 또 갈등이 있었냐? 공장을 제가 또 아까 얘기했지만 학교 다니면서도 또 공장 노동자로 살고 싶어서 공장에 또 위장 취업을 한 석 달간 근무를 했었어요. 공장을 다녔는데 공장이 너무 잘해주는 거야. 원래는 이게 뭐 근로기준법도 안 지키고 말이야 그런 데 생각하면서 갔는데 제가 취업했던 공장은 근로기준법도 잘 지켜. 쉬는 시간도 잘 주고 특근하면 특근 수당 주고 야근하면 야근 수당 주고 잘해. 그러니까 공장 계속 다니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농민운동하러 가지 말고 공장 생활할까? 그리고 농민운동할까? 이런 생각을 좀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은 딱 그거예요.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 농사지러 가기 전에 너무 반대를 했어요. 농민운동하는 거를. 그러니까 왜 내가 농사 안 짓고 농사 짓는 게 너무 힘들고 해서 농사 안 짓고 니들 너 하나 잘 가르치겠다고 서울로 와서 총수부 생활하고 시장에 장사해서 너를 키웠는데 이 미친놈의 새끼가 네가 농사지러 가는 게 말이 되냐 해가지고서 막 우리 어머니 저 농사지러 온 날 진짜 울고 불고 난리 났었어요. 울고 불고 난리 났었는데 그때 후회라기보다는 정말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울고 불고 가다음에 내려왔어요. 우리 어머니들 사실. 제가 94년도에 농사지러 왔는데 95년도 6년도에 어머니도 다시 따라오셔서 그 농사를 거들어주시고 여성 농민의 활동도 하시고 시장에 가면 우리 어머니가 이제 서울댁이었는데 서울댁 사시다가 5년 전, 6년 전에 도와줬는데 어쨌든 우리 어머니도 결국은 아들 못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따라 내려왔는데 어쨌든 내려올 때는 솔직히 말해서 좀 잘못한 것 같더라고. 어쨌든 아들이니까 내가 큰 잘못한 것도 아닌데도 농사지러 가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는 것 같아가지고 어머니 진짜 다리 잡고 울고 그랬거든. 그래서 과는요, 농업과 전혀 상관없는 통계학과 나왔습니다. 예, 제가 술값계산 잘합니다. 예. 하여간 그렇게 해서 농사지러 왔고요. 제가 이제 여기 농사지러 와서 지금까지 39년째 하고 있는데요. 농민운동원이 39년째, 농가지는 32년째인데요. 농사지러 막상 와서는 지금까지는 후회 안 합니다. 후회 안 하고, 저 나름의 정의감으로 선택한 길이었고, 정말 또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서, 왜냐면, 나만 먹고 살 것 같은 김제에서 처박혀서 동남면이거든요? 여기 원평 바로 가는 동네입니다. 네, 저급에서 전주를 가다 보면은 포천제라고 거기 넘어갑니다. 거기 넘어가면 원평 나오고 원평에서 하나부터 씩 가면 이제 금구리에서 전주를 가게 되는데 원평 넘어서 이제 금구 쪽이 아니고 김제 시내 쪽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 나온 데가 공남면이죠. 공남면 살고 있고요. 살고 있는데 아직까지 후회 안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제발 후회 하지 말고 좀 자신 있게 자부심 갖고 살았으면 좋겠고요. 고맙습니다. 드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가 있는 게 있네요. 이거는 농민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건 농민의 우리 회장님, 부회장님, 사무장님, 임시시장님, 우리 감독님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사실은 책을 하나 거기 나가서 들어봐. 예, 새로 책을 하나 사서 이제 읽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칼리 지브란 예언자라고 할 수 있는데 어렸을 때 읽었던 책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어서 사서 읽다 보니까 집에 대해 나오는 시가 있는데 시라기보다는 일곱 줄짜리 짧은데 이거는 우리 사회자한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에 있습니다. 근데 갖다 드리면 한번 크게 치시다. 우리 뭐가 다른가? 우리 신입병원과 기성의원은 뭐가 다른가 한번. 네. 마지막에 우리 7줄 집에 대하여 해가지고. 이걸 하세요. 예. 우리 신입병원보다 우리 훈련된 교교. 자, 집에 대하여 우주의 아이들이여 심 속에서도 심 겪는 그대들이여 그대는 붙잡히지도 길들여지도 않으리라. 그대의 집은 다시 아니라 돛대가 되어야 한다. 손 올려주세요. 제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우리 신입병보다는 우리 부주님이 좀 나은 것 같아요. 글을 읽어도 약간 감정을 조금 얹어가지고 하는 것 같고요. 이게 뭔 뜻이냐면 그런 거잖아요. 딱 느낌이 있잖아요. 우주의 아이들이요.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인간들, 농민들일 수도 있고요. 신입병일 수도 있고 농민 회원일 수도 있습니다. 힘 속에서도 힘이 없는 그대들이요. 열심히 살아가는 힘 속에서도. 왜냐하면 쉴 때 쉬고 일할 때 일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쉴 때도 일해야 되고 일할 때도 일해야 되는 여러분들 지금 비 오면 쉬어야 돼. 사실은 어디서 막걸리 먹어야 돼. 쉴 때 나와서 공부하고 있고 놈들 놀 때 투쟁해야 되고 우리 회원들 실농민회 회원 여러분들 이야기입니다. 그대는 붙잡히지도 길들여지지도 않으리라. 여러분들 스스로 선택한 길이고 누군가한테 통제받는 분들은 아닙니다. 스스로 가고자 하는 길, 스스로 가는 길들이 가는 분들이지 정해진 룰 이런 것에 따라서 복종하고 강요되는 삶 이런 거 아닙니다. 나의 삶은 나의 것 이런 자부심을 갖고 살겠다는 거고요. 마지막에 그대의 집 여기서 집이 과연 뭘까요? 제가 이 시를 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기서 그대의 집은 농민회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집이 이 농민회를 이끌고 있는 우리 회장님 계시고 강문 여러분이 계신데요. 다시 아니라 돛대가 되어야 된다. 어떠시겠어요? 닷은 뭐예요? 배에서 멈추게 하는 거죠. 떠내려가지 않게 멈추는 게 닷입니다. 돛대는 나아가도록 하는 거죠. 농민회가 여러분들을 멈춰있게 하는 곳이 되어야 될까요? 나아가게 하는 곳이 되어야 될까요? 저는 이 시를 딱 읽는 순간에 맞아. 우리 집도 그렇고 농민회도 그렇고 우리 조직도 그렇고 멈춰있어서는 안 돼. 농민회는 다시 아니라 돛대가 되어서 앞으로 나가는 곳이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역할이 더 우리 새로 승객처럼 선원처럼 혹은 승객처럼 배에 탔다면 농민회는 여러분들을 싣고 앞으로 더 멀리 더 빠르게 안 가도 되니까요. 천천히 가더라도 더 먼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는 조직이 농민회가 되어야 된다. 그 선장이 바로 여기 선장과 선원들이 바로 여기 인사들이 간부님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태우고 함께 가야 되고요. 언젠가는 여기 계신 분들도 면지에서 혹은 신농민회에서 더 나아간 돌면에 나와서 농민회를 이끌고 가는 선원이 되었고 선장이 되어야 되는 분들입니다. 돛대가 되어야 되는 분들입니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딱 마지막에 5분만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해주시고요.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건 우리 간부님들도 함께 들어주세요. 어디 가나 농민회가 어렵다고 합니다. 회원들 들어오기 안 들어오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린다고 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으면 우리 사회는 어느 쪽을 추구합니까? 이건요, 큰 것과 작은 것 중에서 우리 사회, 대다수의 우리 국민, 대다수의 농민들, 우리 회원들조차도 어떤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큰 거죠. 강한 것과 약한 것이 있으면 어느 걸 더 중요하게 합니까? 강한 것을 좋아하죠. 작은 것, 또 많은 것과 적은 것이 있으면 어느 걸 더 선호해요? 많은 것을 선호하죠. 그게 우리 사회의 현재 실제 모습입니다. 나라가 그렇게 가고 있고요. 우리나라 국민들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민 회원조차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 농민회가 추구하는 것은 안타깝지만 좀 힘들어. 작은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려고 하고 약한 것을 보호하려고 하고 강한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보다 적은 사람들을 더 아껴. 우리 조직이 그렇습니다. 농민회가. 다 그렇지 않지만 아까 이 말씀 드렸어요. 우리 사회에서 한 100명 있으면 80명은 강한 거, 많은 거, 큰 거. 한 2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약한 거, 생명체, 공동체, 함께 어울리는 거, 이런 가치를 더 중요한 사람 한 20% 안 될 거야, 내가 봐도. 근데 농민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힘들면 안타깝지만. 근데 농민의 내에서도 지금은요, 예전에는 우리 일근이 형, 동현이 형 이런 분들이 초창기 농민 할 때만 해도 최소한 농민의 안에는 약한 거, 적은 거, 뭐 이런 쪽을 보호하고 지키고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최소한 농민의 안에서만큼은 80%, 90%가 약한 쪽, 작은 쪽, 적은 쪽을 더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언젠가 보니까 농민에도 거의 어떤 데는 가면 심지어 강한 거 추구하는 사람 더 많아. 그래가지고 우리 정호는 모르겠지만 김제도 몇 해 전인가 그 키식 프로그램 있을 때 있잖아요. 8타 제한이 있거든요. 원래는 18타였어. 18타까지 제한을 줬는데 지금은 5헥타를 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적게 짓는 사람들이 많이 받아.
대신 농사를 많이 가르치는 사람 조금 혼내보는데 난리 났어요. 농민 탈퇴한다고. 이씨 농민이 뭐 하는 거냐고. 정업은 우리보다 더 높은 3회타. 정씨 농민에게 박수를. 진짜로. 저는 정씨 농민이 잘하는 거라고 봅니다. 지금 다른 데는 아직도 그 시작하는 데 있어요. 근데 정씨 농민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적은 사람들한테 많이 주기 위해서 사람한테 주신 거예요. 우리 김정민에도 정씨의 모범을 따라서 줄인다고 줄였는데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적당히 오역해 준 거예요. 농민은 근데 지금은요, 하나도 줄이자면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민조차도 지금은 강한 거, 많은 거, 큰 거 추구하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도 많고요. 사회는 더 많아. 우리 농촌 더 많아. 다 그것만 좋아해. 그런데 농민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거 소중히 여기고 적은 사람들 아끼려고 하고 또 이렇게 이런 쪽이 추구하는 게 이거잖아요. 누가 농민에 들어오려고 해서 가면 손해인데 옳은 일 하고 좋은 일 하는 건 좋은데 내가 손해보잖아. 안 들어오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거를 어쩔 수가 없다고 봐야 돼. 세상이 바뀌기 전에는 정신농민회 회장님, 부회장님, 사무장님, 정기시장님, 우리 교육부장님, 총무장님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현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도 여기 있는 분들이 얼마나 우승합니까? 우리 세상에는 강한 거, 많은 거, 큰 걸 추구하는 사람이 80%고 20%도 안 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20%의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농민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박수 한번 쳐야죠. 깐깐하게 얘기하세요. 그거 하시고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세상 욕하지 말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이 그거 사실이야. 우리도 그거 추구하는 사람들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예. 아니, 보세요. 어디 충북 않던데도요. 아니, 유채꽃 우리 구경을 가. 어디 한 1000평짜리 있어요. 애기인데. 근데 어디 고창에 사원농장인데 한 2만 평, 몇만 평 있더니 와, 왠지 보는 거 같잖아. 우리도 그래, 마음속에 그게 있어요. 큰 거 더 멋있어 하고, 또 더 많은 걸 좋아하고, 그게 우리도 마음속에 있긴 있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을 더 소중히 하려고 애쓰는 마음도 있어. 우리 농민에는. 또 적은 나이 드신 분들, 어머니, 할아버지 보호해주려는 이런 아끼는 마음도 있고, 농민이가 달라야 되는 건 다 그런 데에 있는 차이예요. 그러면서도 그런 충돌하는 거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욕심인가? 또 이렇게 또 잘 살아야 A심 안 돼. 가치와 그 이익이 충돌하고 있잖아. 근데 우리 농민회원들은 그래도 가치의 중심을 알고 있는 분들이 있다.